당신은 16세기 이스탄불에 사는 여성입니다. 때는 720년. 당신은 코카소스 지역에서 온 가장 아름다운 포로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톱카프 궁전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당신의 비단 슬리퍼는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화려한 로브를 입은 나이든 여성이 당신 귀에 다급히 속삭입니다. 그녀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당신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오스만 제국의 비밀스러운 구석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 예절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인 하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사적인 순간을 지배할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오스만 하렘은 현대인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기묘하고 통제적인 침실 규칙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을 생사여탈의 권한으로 다스리는 복잡한 여성 계층 구조에 의해 강제된 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오스만 궁전 기록, 외교 문서, 그리고 제국이 인간의 성을 절대적 통제의 무기로 바꾼 방식을 보여주는 건축적 증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밤새 머무를 수 없는 법. 모든 여성이 운명을 좌우하는 첫 번째 규칙은 아마도 심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술탄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 해도 술탄의 침실에서 밤새 머무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은 수세기 동안 신성한 법으로 여겨졌으며 한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감정적 친밀함을 쌓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술탄이 잠들면 그 옆에 있던 여성은 조용히 짐을 챙겨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규칙의 집행은 시스템에 계산된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궁전 경비병들은 밤새 술탄의 침실을 감시했고 새벽에 아직 그곳에 있는 여성이 발견되면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이 규칙은 술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머무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궁전 계층은 후궁이 베개 옆 대화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좌우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 술탄의 마음이 그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성들과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 후람 술탄, 휰렘 술탄,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술탄 술레이만의 침실에서 밤새 머물며 아침 햇살이 격자창을 통해 들어올 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의 전례 없는 권력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렘 내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밤샘 규칙을 철저히 지켰던 고위 후궁들은 이 신참이 제국적 친밀함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모습을 경악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렘의 모든 면을 통제하던 발리데 술탄, 파아리데 술탄, 술탄의 어머니조차도 이 여성이 침실에서의 반항을 정치적 혁명으로 바꾸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전 기록은 그 이후의 혼란을 묘사합니다. 기존 후궁들은 후람의 처형을 요구했고 젊은 여성들은 이 오래된 규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 한 후궁, 한 아들, 법 하렘의 침실 관행을 지배하는 두 번째 규칙은 한 후궁, 한 아들 법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생식 정책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후궁이 남자 후계자를 낳으면 술탄과의 친밀한 관계는 영구히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술탄의 침실 근처 숙소에서 하렘 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옮겨졌고 이는 그녀의 낭만적 삶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왕자의 어머니로서 정치적 경력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법은 하렘 여성들에게 기묘한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낭만적 삶의 최종 선고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은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재정 지원, 그리고 미래의 왕자를 키우기 위한 하인들을 받으며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그녀를 술탄의 눈에 띄게 했던 친밀함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침실 배치는 이러한 제국의 생식 수학을 잔인하게 반영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들은 값비싼 타일로 장식되고 비단 소파로 꾸며진 호화로운 개인 스위트룸을 받았지만 이 방들은 술탄의 개인 침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더 이상 예전 연인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딸을 낳은 여성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침실 특권을 유지하며 술탄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계속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임신이 아들을 낳아 그들의 친밀한 접근을 영원히 끝낼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궁전 기록은 이 여성들이 허브와 타이밍 방법을 사용해 임신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정교한 예방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몸을 욕망과 전략적 계산 사이에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침실 접근을 위한 선발 과정은 하렘의 섬뜩한 통제 메커니즘을 또 다른 층위로 드러냅니다. 술탄의 개인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은 중세 의학 절차보다 더 침습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궁전 조산사들은 순결 테스트라고 불리는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단순한 처녀성 확인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신체적 요구사항은 기묘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궁전 기록은 후보자들이 신체 비율, 수면 중 호흡 패턴, 심지어 코 고는 소리나 잠꼬대 가능성까지 평가받았다고 묘사합니다. 술탄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은 심각한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면 중 방해 요소가 있는 여성은 즉시 침실 근무에서 제외되어 다른 궁전 업무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의 가장 기괴한 사례는 1240년대 술탄 이브라임의 통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냥 중 소에 해부하게 집착하게 되었고 황금으로 만든 소의 신체 모형을 제작해 제국 전역에 배포하며 지방 관리들에게 이 특정 신체 요구사항에 맞는 여성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역사상 유례없는 모집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국 요원들은 이 황금 모형을 들고 제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여성들을 해부학적 치수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브라임의 기묘한 요구를 충족한 여성은 150kg에 달하는 아르메니아 여성 마리아였고 그녀는 쉬바카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 제국 하렘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브라임의 통치는 또한 모피 패티시를 도입해 술탄의 침실 건축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동물의 털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믿은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값비싼 모피를 가져와 친밀한 활동이 이루어질 모든 방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궁전은 페르시아 카펫이 늑대 가죽으로, 비단 벽 장식이 곰 가죽으로 대체되며 기묘한 동물원으로 변했습니다. 침실 접근의 계층적 스케줄링, 침실 접근의 계층적 성격은 군사적 물류처럼 정밀하게 기록된 스케줄링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궁전 재무관은 모든 친밀한 만남을 날짜, 참여자, 결과까지 현대 회계사를 감탄하게 할 관료적 효율성으로 기록한 일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문서화를 넘어 여러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스케줄링은 경쟁하는 후궁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순환 시스템을 설정해 각 여성이 술탄의 침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을 몇 주 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들은 특정 날을 미리 배정받아 제국의 섹슈얼리티에서 자발성을 제거하는 친밀함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또한 이러한 만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법적 부계를 확립해 계승 분쟁을 정치적 전쟁이 아닌 행정 문서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케줄링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궁전 기록은 술탄 술레이만의 아내 중 한 명인 굴프카딘이
자신의 배정된 밤을 다른 후궁에게 판 죄로 처형당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 거래 자체는 침실 접근이 하렘 경제 내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처벌은 제국의 친밀함이 국가재산으로 간주되어 양도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침실의 건축적 설계, 술탄의 개인 침실의 건축적 설계는 단순한 침실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섬뜩한 통제층을 드러냅니다. 이 공간은 친밀함과 감시를 동시에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사생활이 술탄의 재량에 따라 유지되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통로는 침실을 감시실과 연결해 신뢰받는 내시들이 들키지 않고 만남을 감시할 수 있게 했으며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제국의 감독 아래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방들은 경비병들이 하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야를 제공하는 창문과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즈닉 타일은 단순한 예술적 선택이 아니라 반사 표면으로 미묘한 거울을 만들어 궁전 관리자들이 은밀한 감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물학적 감시와 스케줄링 침실 접근을 관리하는 순환 시스템은 현대 물류 전문가도 감탄할 군사적 정밀도로 운영되었습니다. 하렘 스케줄링의 모든 면을 통제하던 발리데 술탄은 각 여성의 생리주기, 임신 상태, 친밀한 가용성을 추적하는 차트를 유지했습니다. 오스만 기록에 보존된 이 문서들은 여성의 신체를 제국 자원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생물학적 감시 수준을 보여줍니다. 스케줄링 프로세스는 매달 발리데 술탄이 다가오는 순환을 발표하는 정교한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궁들은 색색의 비단 손수건을 통해 자신의 배정된 밤을 알게 되었는데 각 색상은 제국의 총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실로 짠 손수건은 즉각적인 침실 접근을 의미했고 흰 비단은 총애를 잃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준비의식, 이 시스템의 심리적 영향은 의도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배정된 밤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하며 제국 표준에 맞추기 위해 고통스러운 뷰티 트리트먼트를 견뎌야 했습니다. 궁전 기록은 후궁들이 피부에 서서히 독성을 띠는 납기반 화장품을 사용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치며 심지어 친밀한 만남 중 기절을 유발할 정도로 엄격한 시기 제한을 따랐다고 전합니다. 준비의식 자체는 만남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정교한 복종의 퍼포먼스로 변했습니다. 선발된 후궁은 특별한 방에 격리되어 하인들이 향수로 목욕시키고 최음제 성분이 들어간 오일을 바르며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의상을 입혔습니다. 이 의상은 한 번 사용된 후 파괴되거나 제국적 만남의 증거로 보존되었습니다. 술탄의 침실로 가는 여정은 후궁의 완전한 무력함을 강조하는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내시의 호의를 받아 다른 하렘 여성들이 볼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이동했으며 이는 질투를 방지하고 각 만남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죄수처럼 사는 공동 숙소에서 시작해 호화롭지만 고립된 제국적 친밀함의 세계로 끝났습니다. 침실에서의 의식적 행동 침실에 들어서면 후궁들은 수세기 동안 정교화된 일련의 의식적 행동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각도에서 술탄의 침대에 접근해야 했으며 가장 친밀한 순간에도 절대 등을 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숨겨진 무기나 기습 공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만남조차 잠재적 암살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침실에서의 침묵 규칙은 여성들의 인간성을 억압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후궁들은 직접 명령받지 않는 한 말하거나 쾌락이나 고통을 소리내어 표현하거나 감정적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의무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한 평온한 복종의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궁전 훈련에는 호흡 제어, 자연스러운 반응 억제,
그리고 신체적 경험과 관계없이 복종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만남 이후의 프로토콜, 친밀한 만남 직후의 프로토콜은 똑같이 비인간적이었으며 감정적 애착을 방지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남이 끝나자마자 후궁은 대기 중인 내시들에 의해 침실에서 끌려나와 임신 징후를 확인하는 의학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만남 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신체를 인간이 아닌 제국 후계자의 잠재적 용기로 취급했습니다. 이 만남의 문서와는 현대 관료제도 놀랄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궁전 서기관들은 날짜와 참여자뿐만 아니라 만남의 지속시간, 사용된 자세, 술탄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북의 확립을 위한 법적 목적을 제공했으며 미래의 후궁 선발과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제국적 선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측면은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을 위험한 약점으로 바꿔 죽음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 점이었습니다. 술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보이는 후궁은 즉시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어 침실 순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랑은 제국적 이익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침실 규칙의 집행 메커니즘은 감시와 배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하렘 여성들 간의 관계를 독살시켰습니다. 고위 후궁들은 젊은 여성들의 위반을 신고해야 했고 신입들은 기존에 총애받는 여성들의 위반을 폭로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불신과 경쟁을 조장해 여성들이 제국 통제에 맞서 당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절적 선호와 경제적 영향, 제국적 침실, 선호의 계절적 성격은 하렘 스케줄링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오스만 기록은 술탄들이 특정 달이나 축제 기간 동안 특정 유형의 여성을 선호하는 연간 패턴을 따랐다고 밝힙니다. 궁전 관리자들은 이 패턴을 주의 깊게 추적해 제국의 욕망이 달력에 따라 바뀔 때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모집과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침실 접근의 경제적 영향은 하렘 내에서 영향력, 정보, 심지어 친밀한 기회까지 상품처럼 거래되는 그림자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총애를 잃은 여성들은 순환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석이나 개인 소유물을 팔았고 다른 이들은 배정된 밤을 궁전 정치에서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과 비인간화 침실 근무를 준비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오스만 제국의 섹슈얼리티 중심에 있는 체계적 비인간화를 드러냅니다. 신입들은 2년간의 집중적 조건화를 거쳐 개인적 정체성을 벗겨내고 제국의 쾌락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커리큘럼에는 17개 언어, 고급시 낭송, 전통 악기 연주, 그리고 궁전 기록이 친밀한 예술이라고 부른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친밀한 예술 훈련은 수십 년간 시스템에서 살아남아 제국의 만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아는 나이 든 후궁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사들은 술탄의 미묘한 표정으로 그의 기분을 읽는 법, 그의 선호에 맞춰 신체적 반응을 조정하는 법, 그리고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도 열정적인 헌신의 착각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훈련은 졸업생들이 명령에 따라 어떤 감정 상태든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해 진정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연극적 퍼포먼스로 바꿨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의 졸업의식은 친밀하면서도 두려운 최종 시험을 포함했습니다. 후보자들은 고위 하렘 관리자들 앞에서 기술, 감정적 표현, 그리고 전체 시험 동안 적절한 복종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세히 평가받는 모의 친밀한 만남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실패한 자들은 영구히 하인 업무로 강등되었고 성공한 후보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순환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시기 규제와 뷰티 유지 침실 자격을 갖춘 후궁들에게 부과된 시기 규제는
제국 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능까지 확장된 또 다른 통제층을 만들었습니다. 궁전 의사들은 특정 시기에 생식력을 높이고 다른 시기에는 임신을 방지하는 식단을 설계해 제국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여성의 신체를 조절했습니다. 여성들은 냄새, 맛 또는 신체적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그들의 신체는 철저히 규제된 제국의 쾌락 도구로 변했습니다. 뷰티 유지 요구사항은 종종 여성들의 건강과 외모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궁전 기록은 여성들이 빛나는 피부를 위해 신경계에 서서히 독을 퍼뜨리는 수은 기반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이들은 피부 미백, 부식성 물질로 채모 제거 또는 현재의 제국적 선호에 맞춰 신체 비율을 변경하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겪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천천히 자살하는 형태로 변했고 여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의상 규정과 상징적 의미, 친밀한 만남을 위한 의상 규정은 제국의 섹슈얼리티의 권력 역학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각 의상은 단순한 미학을 넘어 특정 목적을 수행했으며 색상은 여성의 지위를, 직물은 제국의 총애 수준을, 보석은 침실 접근의 복잡한 계층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총애받는 후궁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과 최고의 오스만 장인들이 만든 금보석을 착용했고 낮은 지위의 여성들은 그들의 하위 지위를 나타내는 더 단순한 직물을 입었습니다. 이 의상의 제거는 세대에 걸쳐 정교화된 안무화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후궁들은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제국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는 특정 순서로 옷을 벗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만남의 특정 순간과 맞춰져 섹슈얼리티를 인간적 친밀함이 아닌 의식적 의무로 취급하는 의례적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결론 오스만 하렘의 이러한 침실 규칙은 잊혀진 세계의 고대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922년 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6세기 이상 운영되며 수많은 여성의 친밀한 삶을 형성했습니다. 대리석 복도에서 만들어진 심리적 족쇄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국가 정책으로 바꾸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랑을 반역으로 친밀함을 퍼포먼스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기록은 여전히 아카이브에 남아있으며 권력이 인간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얼마나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